1. 경영 경기 중 평형의 팔 동작 규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평형의 팔 동작은 양손이 동시에 수평면에서 움직여야 하며 팔꿈치는 수면 아래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손은 가슴 라인 뒤로 당겨지지 않아야 하며 출발과 턴 후 첫 번째 스트로크 시에만 허벅지까지 깊게 당기는 동작이 허용됩니다. 2. 수영장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절차를 설명하십시오. 환자의 반응과 호흡 확인 후 119에 신고하고 AED 전원을 켠 뒤 음성 안내에 따라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버튼을 눌러 시행한 후 즉시 가슴 압박을 재개해야 합니다. 3. 수영에서 발생하는 항력의 종류 3가지를 설명하십시오. 물체 표면의 마찰로 발생하는 마찰 저항 물체의 형상에 의한 압력 저항 수면에서 물결을 일으키며 발생하는 조파 저항이 있습니다. 선수는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여 이러한 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추진력을 높여야 합니다. 4. 도핑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선수의 의무를 설명하십시오. 선수는 검사관의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 절차에 따라야 하며 시료 채취가 끝날 때까지 검사관의 시야 내에 머물며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저병 경기에서 양손 터치 규정과 위반 시 판정을 설명하십시오. 저병은 반환점과 결승 지점에서 양손이 동시에 수면 위나 아래에서 벽에 닿아야 하며 비대칭적으로 터치하거나 한 손만 닿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심판은 명자의 양손이 벽에 닿는 순간에 수평적 정렬을 확인하여 판정합니다. 6. 경영 경기에서 부정 출발의 정의와 처리 절차를 설명하십시오. 부정 출발은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 영자가 움직이거나 뛰어드는 행위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1회 위반 시 즉시 실격 처리됩니다. 다만 심판의 실수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심판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평형의 추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윕킥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십시오. 발목을 바깥쪽으로 꺾어 발바닥으로 물을 뒤로 밀어내는 채찍질 동작이 핵심이며 무릎을 과도하게 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모으는 동작에서 가속을 붙여 물을 강하게 차내는 동작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력을 얻습니다. 8. 자유형 영법에서 하이엘보 자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이엘보는 물을 잡는 단계에서 팔꿈치를 손목보다 높게 유지하여 물을 뒤로 밀어내는 면적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추진력을 높이고 어깨 부상을 예방하며 효율적인 스트로크 궤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9. 배영턴 동작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은 무엇입니까? 턴을 위한 연속적인 동작 중에는 몸이 엎드린 자세가 되어도 무방하지만 벽을 터치하기 전 몸이 90도 이상 돌아가면 안 됩니다. 또한 벽을 터치한 후 출발할 때는 반드시 배영 자세로 돌아와야 합니다. 10. 수영 선수의 지구력 향상을 위한 인터벌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십시오. 고강도 운동과 불완전한 휴식을 반복하여 심폐지구력과 젖산 역치를 향상하는 방법입니다. 운동 강도 반복 횟수 휴식 시간을 체계적으로 조절하여 신체에 적절한 부하를 줌으로써 에너지 대사 능력을 향상합니다. 11. 스포츠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자질 3가지를 설명하십시오. 선수 인권을 존중하고 폭력과 차별을 방지하는 인권의식 공정하고 투명한 태도자로서의 정직성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책임감입니다. 이를 통해 선수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하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12.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제도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십시오. 선수가 질병 치료를 위해 금지 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 도핑 위반 징계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생활체육 수영 지도 시 초보자에게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물에 대한 적응력과 파호흡법을 가장 먼저 강조하여 물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기초호흡법이 습득되어야 물에 대한 공포심을 줄이고 올바른 수영 자세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오픈워터 수영 경기에서 피딩 규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피딩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하며 선수는 수영 중 멈추지 않고 음료나 음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피딩 스테이션은 허가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선수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규정 외의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5. 수영 선수에게 유연성 훈련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어깨와 발목의 가동 범위를 넓혀 스트로크 길이를 증가시키고 저항을 줄이는 유선형 자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추진력 극대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며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여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16. 수영장에서 익수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구조 절차를 설명하십시오. 사고 발견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 뒤 직접 입수보다는 구조도구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구조 후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구급대를 기다립니다. 17. 수영의 베르누이 원리가 추진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손과 팔이 물을 저을 때 곡선 궤적을 그리며 유체의 속도 차이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차이를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작용 반작용을 넘어 양력을 이용한 효율적인 추진 방식인 스컬링의 핵심입니다. 18. 수영선수에게 나타나는 수영 어깨의 원인과 예방책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스트로크로 인한 회전근개 염증이나 충돌 증후군이 주원인이며 과도한 훈련량과 잘못된 자세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깨 주변 근육 강화 운동, 충분한 스트레칭, 주기적인 휴식 및 올바른 기술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19. 수영장 물 관리에서 잔류염소 농도의 중요성과 적정 범위를 설명하십시오. 잔류염소는 세균 번식을 막는 소독제 역할을 하며 이용자의 위생을 위해 0.4에서 1.0 M, I, L, L, I, G, R, A, M, P, E, R, L, I, T, E, R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농도가 너무 낮으면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너무 높으면 이용자의 피부나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정기적인 측정이 필수입니다. 20. 수영영법에서 유선형 자세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함으로써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속도를 유지하는 필수 자세입니다. 특히 스타트와 턴 이후 벽을 밀고 나가는 구간에서 추진력을 극대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1. 운동생리학에서 젖산 역치의 개념을 설명하십시오. 고강도 운동 시 혈중 젖산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무산소 대사가 활발해짐을 의미합니다. 수영 선수에게는 이 역치 지점을 늦추는 훈련이 지구력 향상과 기록 단축의 핵심이 됩니다. 22. 경영 경기 중 저병의 다리 동작 규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양다리는 위아래로 동시에 움직여야 하며 무릎이 굽혀지는 것은 허용되나 다리가 교차되거나 개별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2024년 규정 개정에 따라 저병 중 평형킥 동작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3. 스포츠 심리학에서 루틴의 정의와 효과는 무엇입니까? 최상의 수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경기 전후에 수행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신체적 정신적 동작 절차입니다. 이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평소 기량을 실전에서 안정적으로 발휘하게 돕습니다. 24. 수영의 스컬링 동작 시 원리와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손바닥을 비스듬히 세워 팔자 형태로 물을 저으며 압력 차이에 의한 양력을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물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영법의 추진 구간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동작입니다. 25. 경영 경기에서 개인 혼영의 종목 순서와 터치 규정을 설명하십시오. 저병 대형, 평형 자유형 순으로 진행하며 각 종목의 영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종목 교체 시 터치 규정은 해당 종목의 종료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6. 스포츠 지도자로서 생활체육의 3요소를 설명하십시오. 생활체육의 필수 요소는 참여자 시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시설 내에서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합니다. 27. 평형 경기 중 돌핀킥 허용 범위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십시오. 출발 또는 턴 후 자명 상태에서 첫 번째 평형킥을 하기 전 단 한 번의 돌핀킥이 허용됩니다. 이 동작은 첫 번째 팔 동작의 시작과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8. 근육경련 발생 시 응급처치와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경련 부위를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늘리는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실시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예방을 위해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과 평소 꾸준한 수분 섭취, 과도한 훈련 방지가 중요합니다. 29. 스포츠 교육학에서 피드백 지도 시 주의점을 설명하십시오.
학습자에게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기보다 학습자가 교정해야 할 핵심 포인트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0. 배영 경기 중 자명 한계거리와 수면위 노출 규정을 설명하십시오. 출발 및 턴 직후 15m 지점까지만 완전 자명이 허용되며 그 이후에는 몸의 일부가 반드시 수면 위로 나와야 합니다. 다만 턴을 하는 동작 중에는 일시적으로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것이 허용됩니다. 31. 수영선수에게 글라이딩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타트나 턴 후에 얻은 추진력을 최소한의 저항으로 유지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유선형 자세를 통해 속도 저하를 막음으로써 전체적인 기록 단축과 에너지 절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2. 운동 처방의 4가지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운동의 빈도, 강도, 시간, 유형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는 참여자의 체력 수준과 목표에 맞춰 이 4가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안전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33.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 수영 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고 발생 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며 물 위에 떠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입새뜨기 같은 기술 습득과 함께 시설 이용 규칙 준수 및 주변 위험 상황 인지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34. 스포츠 사회학에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3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성원 간의 결속을 돕는 사회 통합 기능 규칙 준수를 배우는 사회화 기능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정서적 순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35. 경영 경기에서 배영 출발 보조대 사용 시 주의할 규정은 무엇입니까? 선수의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며 수면 아래 최소 4cm 지점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출발 전 발가락이 보조대의 상단 끝을 넘어가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실격될 수 있습니다. 36. 근력 훈련의 원리 중 과부하와 점진성 이 원리를 설명하십시오. 과부하는 일상 수준 이상의 자극을 주어야 효과가 있다는 원리이며 점진성은 체력 향상에 따라 부하를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를 조화롭게 적용해야 부상 없이 신체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37. 수영영법 중 가장 빠른 영법과 가장 느린 영법의 역학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빠른 자유형은 추진력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이며 가장 느린 평형은 리커버리 동작 시 팔다리가 물속에서 움직여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38. 스포츠 지도자의 전문 지식 중 내용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지도 종목의 기술 규칙 전략 등 종목 자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뜻합니다. 수영 지도자는 영법의 역학적 원리나 최신 경기 규정 종목별 특화된 훈련법 등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9. 수영 스트로크 중 캐치 동작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팔 동작 중 물을 잡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물의 저항을 온전히 느끼는 지점입니다. 정확한 캐치가 이루어져야 이후 단계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40. 스포츠 심리학에서 불안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나친 불안은 근육 경직과 집중력 저하를 야기하여 평소의 기량 발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선수가 심리 기법을 통해 적정 수준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여 최상의 수행 능력을 보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41. 수영에서 글라이드 동작 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팔 사이로 집어넣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며 손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곧게 펴는 유선형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신에 적절한 긴장을 주어 몸이 수면 아래로 처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저항 감소의 핵심입니다. 42. 배영 경기 중 롤링의 적정 각도와 필요성을 설명하십시오. 몸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약 30에서 45도 정도 회전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는 어깨의 가동 범위를 넓혀 팔을 더 깊고 멀리 뻗게 도와줍니다. 또한 스트로크의 추진력을 높이고 어깨 부상을 예방하며 호흡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43. 스포츠 지도 시 전수법과 분수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수법은 기술 전체를 한꺼번에 학습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단순한 기술에 적합하며 분수법은 기술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배우는 방식으로 구조가 복잡한 기술에 유리합니다. 수영 초보자에게는 영법을 발차기, 팔 동작 등으로 나누어 배우는 분수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44. 경영 경기에서 자명 15m 규정 이 적용되는 영법들을 나열하십시오. 자유형 배영 접영 종목에 적용됩니다. 출발 및 각 반환점 이후 영자는 수중에서 자명으로 나갈 수 있으나 머리의 일부가 15m 지점 이전에는 반드시 수면 위로 나와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45. 운동 생리학에서 근수축의 종류 중 수영 스트로크와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근육의 길이가 변하며 힘을 내는 등장성 수축과 물의 저항에 대응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성 수축이 관련됩니다. 특히 수영은 물의 저항을 일정하게 이겨내야 하므로 모든 가동 범위에서 최대 근력을 발휘하는 등속성 운동의 특성이 강합니다. 46. 자유형 영법에서 발차기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추진력 발생보다는 몸의 하체가 가라앉지 않도록 부력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신체 균형을 잡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또한 몸의 롤링을 도와 팔 스트로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적인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47. 스포츠 사회학에서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 중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십시오.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며 국제 경기 개최를 통해 국가 간 우호 증진과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대중의 에너지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48. 수영장 내 LSA 기준 구조 우선순위를 설명하십시오.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말하기, 던져주기, 밀어주기, 들어가기, 순회, 비접촉 구조를 권장합니다. 직접 입수 구조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며 반드시 구조 장비를 지참하여 익수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최소화해야 안전합니다. 49. 수영 영법 중 접영의 리커버리 동작 시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양팔을 동시에 수면 위로 낮고 넓게 던지듯 던져야 하며 이때 어깨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이 수면에 닿기 직전에 머리가 먼저 입수되어야 다음 동작인 킥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50. 스포츠 지도자의 전문성 중 방법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종목의 기술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수법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 피드백 제공 방법, 동기부여 전략 등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입니다. 51. 수영 경기 중 마스터즈 대회와 엘리트 대회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엘리트 대회는 전문 선수들이 기록 경신과 순위 경쟁을 목적으로 참여하며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반면 마스터즈 대회는 일반 동호인들이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해 참여하며 연령별 그룹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52.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시설 규모와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적정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감시탑에서 이용자의 상태를 상시 관찰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와 응급처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평상시에는 수질관리 및 시설 안전 점검을 병행합니다. 53. 운동역학에서 부력의 원리와 수영과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따라 물체에 잠긴 부피만큼 위로 뜨려는 힘을 말합니다. 수영 선수는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우거나 체지방과 근육의 배치를 조절하여 부력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물 저항을 줄이고 효율적인 영법을 구사합니다. 54. 스포츠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수행 경험 타인의 성공을 관찰하는 대리 경험 지도자의 긍정적인 언어적 설득,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안정 상태 유지가 있습니다. 선수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경기력 향상을 유도합니다. 55. 경영 경기 중 배영에서 턴을 하기 위해 엎드린 자세로 전환 시 주의점은 무엇입니까? 턴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연속적인 동작 과정에서만 엎드린 자세가 허용됩니다. 엎드린 후 발차기를 하거나 팔 스트로크를 멈추고 글라이딩만 하는 등 동작이 끊기면 배영영법 위반으로 실격될 수 있습니다. 56. 생활체육 지도 시 장애인 수영 지도자의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장애 유형과 개별적인 신체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입퇴수 방법을 먼저 교육해야 합니다. 수중에서의 균형 감각 형성에 집중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 도구를 활용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지도해야 합니다. 57. 스포츠 생리학에서 근피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근육 내 ATP 고갈 젖산 축적으로 인한 산성도 변화, 신경전달 물질의 감소 등이 주원인입니다. 수영에서는 반복적인 스트로크로 인한 에너지원 고갈과 대사산물 축적이 근력을 저하시키고 자세를 흐트러뜨립니다.
58. 수영장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인 결합잔류 염소란 무엇입니까? 소독제인 염소가 이용자의 땀, 소변 등 질소 화합물과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입니다. 이는 소독력을 떨어뜨리고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눈피부 자극을 유발하므로 신선한 물 교체와 여과 시스템 가동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59. 스포츠 윤리 중 결과 지상주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도핑, 승부 조작, 폭력 등 비윤리적인 수단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정의 공정성과 스포츠맨십의 가치를 강조하고 지도자와 선수 모두 올바른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0. 수영 기술 중 피니시 동작에서 기록을 단축하는 요령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스트로크를 끝까지 강하게 밀어내며 몸을 최대한 길게 뻗어 터치판을 정면으로 강하게 두드려야 합니다. 이때 호흡을 위해 머리를 들면 저항이 생겨 속도가 줄어들므로 머리를 숙인 채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며 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